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청취자 7582님, 수능 부정행위 당연히 범죄죠. 자신의 부정으로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데 하셨는데, 오늘 권영철의 Y뉴스에서도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인생 바뀐 사람이 참 많습니다. 판사들, 법원 얘기.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 말이 맞죠? 그렇죠. 저건 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은 그런 기대를 갖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것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슨 사법부가 청와대의 하부 기관 같은 느낌을 주는 것들이 어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기소됐잖아요. 공소장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히는 제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기가 막히는 거 하나만 그 중에 강제징용 관련 재판을 보면요, 이게 전략을 짜서 합니다. 전략을 짜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게 뭐 사실은 저는 이게 아무리 대한민국 가해 사법부가 하나의 소속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을 수 있을까? 그 전략을 짰다는 얘기는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결과를 정해놓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민사규칙을 개정하고 하나하나 너무 길어서 설명하기가 참 너무 깁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런 이른바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오늘 Y뉴스 주제는 그중에서도 어떤 부분입니까? 그동안의 법원 내부에서 바깥에서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해당 법관들을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제가 줄곧 얘기했던 게 국회의 국정조사와 탄핵소추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원 내부에서 처음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소속 지원장과 판사 전원이 탄핵소추 발의를 촉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낸 거죠.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는 총 6명입니다. 지원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전체가 다 서명을 했습니다. 탄핵해야 한다고. 그 Y는 판사들이 요구하는 판사 탄핵 가능할까? 과연 가능할까? 과연 가능할까?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안건으로 발의가 됐어요? 아직 정식 안건으로 발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는 19일 날 이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당일 현장에서 안건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 대표 이상 10명 이상이 동의해야 안건으로 채택이 되는데 법원 내부에서는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전국 법관회의 안건으로 채택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엔? 그럼 이제 결의안을 채택을 하게 되겠죠. 전국 법관의 결의안. 대표자 회의. 115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면은 아마 치열한 토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결의문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뭐 또 안건 채택 이후에 토론 아주 열렬한 토론이 진행되겠죠. 그렇죠. 어쨌건 뭐 이게 이제 결의안을 채택하는 건 문제니까 그리고 이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그 결의안에 구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회가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도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의 의견에 따라서 사실은 검찰 수사 협조를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될 겁니다. 일단 법원 내부의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된 건지 이 판사 탄핵에 대해서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이제 여러 판사들 취재를 해보니까 다들 처음부터 이렇게 갔어야 한다는 겁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실 우리 법률이 미비된 점이 많아서 위헌적으로 재판 침해를 했지만 재판 독립을 침해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입법 미비로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허술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만 가지고 재단을 하면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은 대법원과 청와대가 유착이 됐다. 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유착한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 예를 들자면 임종원 전 차장이 해당 심의관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그러면 이제 본질인 청와대와 사법부 유착은 빠지고 임종원 차장이 의무 없는 일을 심의관에게 시킨 행위. 요것만 처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게 현재의 법률이라는 거죠. 따라서 탄핵을 해야 된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다.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처음부터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있었지만은 공개적으로 그것도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전원의 이름으로 나오는 건 처음이고요. 처음이고 전체 분위기는 어때요? 대구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체 분위기는 어때요? 소장 판사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고요. 예. 그런데 이게 공식 안건이 안 나왔고 전국 법관 대표자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처리가 되면은 그만한 무게감을 갖게 되지 않겠나.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목소리를 높였던 소장 판사들이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수사 와중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수사 관여일 수도 있고 오히려 논란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좀 조용하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법관 탄핵을 하게 되면 어떤 판사들이 구체적으로 대상에 오르게 됩니까? 몇 명이나 오르게 돼요?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법원 내 자체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은 적게는 6명에서부터 많게는 20명 이상이 될 거다. 그런 전망을. 최대 20명 이상? 예. 20명 이상 나오는 이유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은 법관이 한 100여 명쯤 됩니다. 예. 이 모두를 탄핵할 수는 없잖아요.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13명이 우선 탄핵 대상으로 거론이 됩니다. 고등부장 판사 4명, 지방부장 판사 7명, 판사 2명인데요. 이 중에도 5명은 지금 재판 배제가 돼 있거든요. 이 5명의 권순일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하면은 시민단체가 지금 탄핵 촉구한 6명과 일치합니다. 6명. 예, 그게 서울고법 이민걸 부장판사, 이규진 부장판사, 울산지법 정다주, 창원지법 박상은, 마산지원 김민수 부장판사. 근데 여기를 5명입니다. 들어보면은 그러면 뭐 임종원 전 차장이라든지 이런 건 사람들은 빠진 거네요. 검찰 수사 결과는 반영이 안 돼. 그 사람 이미 법관이 아니잖아요. 지금 권순일 그러네요. 뭐 지금 그 차한성, 박병대 이런 사람들 법관이 아니잖아요. 현직만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하긴 그러니까 탄핵이란 것은. 임종원 법원 전 행정차장 윗선은 주로 대상이 아마 형사처벌 대상일 것인데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임종원 지시로 재판 침해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의 경우 이 사람들이 위헌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셈이 됩니다. 이 사람 어떻게 그냥 둘 건가요? 재판하도록 할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재판을 한 재판부나 실제로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한 법관들 이 사람들은 탄핵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재판장, 재판부까지 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많은데 강제징용 문제나 심지어 그 원세훈 재판 관련된 걸 보자면은 부장판사의 행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인 관여가 재판 독립을 침해한 게 드러나면은 재판장들도 들어가야죠. 근데 탄핵을 했는데 나중에 형사처벌 과정에 재판 다 하고 나서 형사적으로는 무죄가 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핵과 별개로 가는 거죠.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은 탄핵이 되는 것이고 유무죄는 관계없는데 지금 이대로 갈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법관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거죠. 관여자가 너무 많은데 이런 법률적 미비로 인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법관들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저는 당장 국회가 국정조사와 탄핵 소추 발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현철 기자가 지금 힘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판사 탄핵 의견이 올라왔다는 이 사건 오늘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